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유신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고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공식으로도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되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2번에 곧바로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공식을 외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문제인가요? 자, 유도 과정을 보게 되면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거를 좀 이용한 풀이법이 좋은 풀이법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은 이제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mx까지 완성되고 y절편 몰라서 이렇게 n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mx 마이너스 y는 y 더하기 n은 이꼴 제로 써놓고 중심 좌표가 0,0에서 자 원에 이제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요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0, 0 대입해 주니까 n 절대값 이 부분들이 반지름 r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 절대값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제 n 값을 구하면 이제 그 앞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암기하고 있었으면 곧바로 정확하게 체킹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점수도 확보하고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 중에서 해가 없는 것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2차 함수 최고차가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이렇게 접하긴 하겠지만 자, 이제 0보다 큰 부분을 물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아무리 그래프가 이제 아래쪽에 그래도 언젠가는 0보다 커지는 거니까 해가 당연히 좀 존재하겠습니다.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풀어가는 게 더 좋겠죠? 됐습니까? 이제 0보다 작은 부분 물어봤는데 뭐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요. 뭐 판별식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제 x축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부분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거는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해서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최고차가 양이면은 뭐 이렇게 뭐 그랬을 때 0보다 큰 부분 당연히 존재하겠습니다. 뭐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상관없이 0보다 큰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고 자, 네 번째 식도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로 바꾸고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또 풀어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최고차가 양인데 0보다 크다. 뭐 원래는 또 뭐 이게 완전 제곱되는 뭐 그런 형태이기도 할 텐데 0보다 큰 부분 풀었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존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다섯 번째 식은 뭡니까? 자, 판별식 t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b제곱, b-제곱 4 마이너스 ac 2, 5, 10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작은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최고차양인데 0보다 작으니까 x축 안 만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0보다 이제 작은 부분을 물어봤죠. 작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 해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뭐 2차 부등식이 뭐 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질문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뭐 그래프 모양이라든지 뭐 판별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이제 A값, B값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절대값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다. 그럼 이항시켜서 이제 B-3 이렇게 놓고 이제 풀이를 진행하겠죠. 자, 이렇게 될 때는 범위를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B-3 풀을 바꿔서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이렇게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x 범위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된다면 전체에다 a를 더하게 해주니까 a-b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값이 나오면 되겠고, 자, 오른쪽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에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4보다 크나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으니까 뭐 답들이 이제 딱딱 다 연결돼 가는 거죠.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 결과는 5가 되겠고, 이때 a 플러스 b는 8 해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구하라 그러면 이제 더하기 해주면 2a는 플러스 1이 되겠죠. 빼기 해주면 아래수 위로 빼야 되겠네. 2b는 그러면 얼마가 되죠? 15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A값, B값 나오는데 다행히 4A, B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둘을 뭐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해서 얼마? 15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간단하게 이제 범위를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침착하게 대처해가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번 이어집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두 개가 딱 되어 있는 그런 형태군요. 수직선에서 살펴봤을 때 앞쪽은 0을 중심으로 뒤쪽 절대값은 2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가는 거니까 전체의 범위는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풀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즉 x값이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모두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처리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x값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범위. 근데 이제 0보다 작은 부분에서 풀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통 범위는 이제 거기에 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되게 되면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양으로 풀리고 뒤에가 이제 음으로 이렇게 풀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소거되는 거니까 2는 4보다 작다. 항상 성립하죠. 요 범위가 이제 모두 해가 되는 그런 형태. 그 다음 x값이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모두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요. x-2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x는 2x가 이제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한 범위를 표시해 보면 가장 먼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해서 범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 사이 범위 0, 이제 0이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이제 2보다 작다 해서 또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됐죠. 전체적인 범위를 쫙 표시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수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이것을 빼낼 거니까 4개에다가 양쪽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을 해서 5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절대값이 이렇게 뭐 두 개 깔끔하게 나와 있는 이런 대표 유형들은 이제 뭐 범위들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패턴, 서술형에도 좀 잘 나오는 거니까 이런 연습들을 좀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요, 이 절대값이라는 정의 자체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2로부터 떨어진 거리 합쳐서 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간 거리, 이렇게 간 거리 합이 4가 되는 이런 좌표를 좀 찾아도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지금 찾아갈 땐 이 거리가 이미 2가 된다는 것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이 뭐 2를 두 번 가는 거니까 이런 좌표 이렇게 3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좀 찾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찾아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정의를 이용해서 좀 풀어가는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절대값 다루기가 좀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풀이 범위를 나눠서 풀어가는 부분들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이렇게 저처럼 절대값을 이용하는 풀이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가 무게중심이네요. A점이 주어져 있고 무게중심이 원점. 이렇게 주어 있네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A점이 주어져 있고 원점인데. 오호. 자, 여기 이제 원점이 있겠고 2,2니까 이렇게 A점 잡아줄까요?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을 그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와우. 됐습니까? 정삼각형 그려져 있고 자, 모양도 대략 좀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그려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한 변 길이를 좀 이제 구해갈 수 있느냐, 한 변 길이를 구해가 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야 되죠. 일단은 A점에서부터 원점 사이 거리를 좀 이렇게 구해놓겠습니다. 이 거리는 이제 2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제 정삼각형 그려놓고 이제 관계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무게중심 이렇게 되면 이 거리비가 2대 1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이론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자, 여기하고 여기 B가 이제 2대 1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이렇게 처리가 돼서 와우. 그럼 이제 쉽게 해주면 정삼각형의 높이 자체가 3루트이다. 이런 관계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높이가 3루트 2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변 길이가 A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2분의 1 A가 되겠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우.
이제 이건 b를 구해가면 되죠. a 대 2분의 루트 3a 이런 b 자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한 변 길이는 이제 몰라서 x하고 이제 구해가야 되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길이가 지금 이제 3루트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는 이제 약분돼서 소거되는 거니까 되죠. 자, 이제 내항하고 외항을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2분의 루트 3x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3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또 약분하니까 루트 3 되겠고, x를 구하게 되면 또 2를 또 열심히 곱하기 해야 되죠. 2 곱하기 루트 2, 루트 3, 루트 2하고 루트 3을 곱하기 해서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한 변 길이는 2 루트 6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삼각형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에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좀 무게중심 성질 중에서 딱 잡았을 때 이제 2대 1이 된다 뭐 이런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변 길이 구해간 거 하고 자, 그럼 다음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래 이제 중3 때 우리가 그 삼각비 공부한 거를 좀 떠올려 가게 되면 뭐 사인 60도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탄젠트 60도라든지 뭐 이런 관계들을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도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곧바로 이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도 뭐 어쨌든 정삼각형이니까 뭐 갑자기 뭐 삼각비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이제 수선 그어진 거게 되면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한 변 길이 구해가는 것들은 더 무난히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직선을 x축에서 대칭 이동한 후, 그 다음, 이거 좀 할 일이 좀 많은 거죠. 그럼 이제 차곡차곡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방에 좀 처리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으면. 자, x축 대칭 이동한다 라는 얘기는 y고가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3y는 1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equal x 대칭 이동한다 또 되어 있습니다. y는 equal x 대칭 이동하면 x, y가 서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y는 y 마이너스 3x는 1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열심히 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원의 넓이를 이등분을 했다. 자, 원 넓이를 직선에 이등분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이제 당연히 중심을 지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의 중심 좌표를 보게 되면 1,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결과는 이제 직선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y에다 a 대입해주고 x에다 1 집어넣어서 3 이렇게 처리돼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a 값은 얼마? 4.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얻어갈 수 있는 상수 a 값을 구하라. 4 깔끔하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우리 대칭 이동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x축 대칭 이동, y 보호 바뀌고, 그다음 y는 equal x 대칭, x, y가 서로 이제 문자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원 넓이, 뭐 중심질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팍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 B, C가 상수일 때 연립 2차 부등식 쭉 줘져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다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가 있네요. 감사할 것까지는 아니군요. 자, 범위가 또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럼 위에서 A 값, C 값을 구해가지고 밑에 있는 부등식을 뭐 다시 한번 또 풀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범위가 좀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초곡초곡 범위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 표시하고요.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쫙쫙 표시해가면 되겠죠? A, B 값이 더 크다가 되어 있고, 작은 숫자보다 작다, 큰 숫자보다 크다 해서 표시를 싹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식을 또 열심히 표시해야 되는데, 이건 또 좀 B가 또 겹치네요. 그럼 이제 좀 색깔 좀 바꿔가지고 한번 다 표시해 볼까요? B보다 작다, C, C 값이 이쪽에 있겠고, B 이렇게 또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공통 부분 겹쳐라, 겹치는 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영역이 나왔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이제 이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 이런 뜻이고요. 4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이 C 값이 4였습니다. 라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구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x제곱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4 해서 이런 부등식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뭐 인수분해를 좀 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4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작다 되겠고, 사이범위니까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정수 x라고 했네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0, 1, 2, 3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자, 값들이 있겠고,
아, 이게 또 개수가 아니라 또 이제 모두 합입니까? 그럼 모두 또 다시 합해가는 그런 거라면 합해서 6을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처음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다가 문자에서 기분이 좀 꿀꿀해졌다가 근데 이제 문자의 범위가 돼 있으니까 또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즐겁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A값, C값 자체가 구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런 걸 풀면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식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A각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다 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뭐 늘상 나오는 거죠. 뭐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처리되면 어떤 성질이 있죠. AB 길이하고 AC 길이 B가 밑에 BD하고 CD B가 된다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이제 AB 길이를 우리가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하게 되면 루트 무슨 일이 생기죠? 여기 4제곱에다가 여기 또 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4는 좀 공통되는 거죠. 2제곱 공통태라서 2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게 되면 여기 2제곱에 1제곱 되는 거니까 루트 2루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AC 길이도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A하고 C, 2하고 5 이렇게 되니까 3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6제곱 처리가 되겠죠. 그럼 또 이제 3이 공통으로 딱 튀어나가게 되면 역시 2제곱 1제곱이니까 루트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둘의 이제 B를 구하게 되면 이제 2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이제 D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B점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C점 좌표가 5,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을 때 D점이라는 것은 요 길이를 또 몇 대 몇? 자, 이제 아까 위에서 구한 대로 이제 2대 3 이런 형태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내분점 공식을 또 이제 물어보는데,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되면 내분점 구해가야 되는 거 가장 먼저 기본 공식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과 같은 삼각형에서 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열심히 들어갑니다. 5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크로스 형태로 좀 해야 되는 거니까 2, 5, 10에다가 2, 3은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 5분에 2, 3은 마이너스 6에다가 또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좌표가 좀 특이하게 나오는데요. 자, 산수가 이렇게 이쁘지 않을까요? 5분의 4 이렇게 해주고 5분의 그럼 또 얼마일까요?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좌표를 구했을 때 이제 이제 또 제곱을 해서 합하라고 되네요. 그래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제곱하면 25가 되겠고요. 분차분이 16,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5 돼서 결과는 깔끔하게 1입니다. 라고 쓰러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각이등분선 구했을 때 이렇게 b를 구했으니 이 길이가 a, b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아래도 이제 a 대 b 이렇게 내분점입니다라는 요 이론 틀 이 부분들은 이제 그대로 적용해 가는 그래서 이제 길이도 구하고 출제자는 아주 좀 즐겨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것도 좀 써먹어야 되겠고 내분점 구해가는 이론도 좀 처리해야 되겠고 한 문제에서 이제 골고루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좀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출제자는 아주 즐겨서 내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 B, C, D가 한 직선 위에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B점과 D점 좌표가 쭉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좀 풀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좀 표시를 해보죠. 뭐 B하고 D가 뭐 대략 조져 있으니까 BD 대략 좀 표시를 해보겠고요. 자, B가 AC의 중점입니다. AC. 그럼 A하고 C가 이제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에 A인지는 좀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C라는 것은 A하고 D에, D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2대 1이 되는 지점에 C가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절반쯤 나누고, 또 절반쯤 나눠서, 어느 쪽에 돼야 되겠습니까? A를 어느 쪽에, 좌측에, 그 다음에, 뭐죠? B가 아니라, D를 이제 우측에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B는 AC에, B는 C에, C점이었잖아요. 지금 문제 중 이것도 D점인 건가요? 오호. 그렇게 되는 건가요? AC의 중점이다. C는 AD를 2대 1로 내분한다.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D는 2대 1로 잠시만요. 여기다 이제 C를 써야 되는 거죠. C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C는 AD를 참 2대 1로 내분한다. 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B는 또 중점. 그럼 요 간격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간격이 딱딱딱딱 일치되게
그럼 이제 다까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 이런 거죠. 판단하는데 좀 신경 쓰이는데요. 자, 그다음 2점은 CD를 3대 2로 C하고 D라는 점을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칸을 가야 되잖아요. 오호. 세 칸에 이제 두 칸, 뭐 이런 형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또 이게 또 얼마나 좀 나눠야 되겠습니까? 자, C라는 것은 C하고 D를 3대 1, 세 칸을 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 칸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죠? 세 칸에 이제 다시 두 칸 여기 들어오는 요 지점이니까 이곳에다가 또 2점 이렇게 좀 표시해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내분점, 외분점 구해 가는 건데도 이게 지금 위치가 주어진 상태에서 풀어가는 게 아니니까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위치 관계 볼까요? B하고 D를 기본으로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를 가르쳐 줬고요. 그러니까 B라는 점이 AC의 중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하고 C가 이제 양쪽 편에 있어야 된다면 B를 중심으로 양쪽 편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어디가 A가 어디가 C인지 잘 모르는 상태가 나. 근데 C라는 것이 A하고 D를 2대1 내보내야 되는데 T가 저 오른쪽 편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가 좌측, C를 우측 이렇게 놓으면서 2대1 내분점 되게 이제 모양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C 위치 관계, 그 다음에 간격도 이제 좀 이렇게 좀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라는 것은 CD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판단이 된 상태에서 3대2, 세 칸 갔다가 두 칸 되돌아오는 곳에 위치가 있겠다. 그러니까 CD를 여기를 이제 한 칸으로 해서 위치 관계를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치 관계가 전부 다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CE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C에서부터 E까지 길이를 구하라.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세 개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 문제에 주어진 거 보면 BD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간격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CE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것은 BD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주어진 길이를 열심히 구했을 때 이곳에다가 이제 2분의 3배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다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BD 길이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좌표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뭐 4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 Y좌표는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4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고 곱하기 2분의 3 처리되는데 여기가 이제 4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3 처리해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2 한번 약분되고 또 곱하기를 탁 처리해 주는 거니까 6루트 2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위치 관계 판단해 가는 그런 내용들. 자, 이게 뭐 머리로 한 방에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면 좋겠지만, 자, 그래도 이제 좌표 개수가 조금 있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연습장에다가 자, BD를 중심해서 좌표를 좀 여기저기다 이제 좀 표시해 가면서, 풀이를 하면 또, 뭐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선분 BC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또 위치 관계를 좀 살펴보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또 ABC를 또 표시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A, B, C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요. 자, BC를 1대 3으로 외분한다 라는 얘기는 BC를 이제 절반으로 나누고 절반 좌측에 표시를 해가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1대 되돌아올 때 이제 요거까지 따지니까 1대 3 여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간격 절반 간격 요 지점 이제 D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1대 3 외분하는 좌표 좀 표시했고요. 그다음 이제 BC를 2대 3 이렇게 처리됐으면 또 그러면 이제 BC 길이를 하나로 해서 이거 이제 하나 갔는데요. 그러면 이만큼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습니다. 이 좌표 이제 2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좀 위치 관계 좀 볼까요? 자, 요 간격을 하나, 둘 해서 이제 2대 올 때 간격 그러니까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치 관계를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 CA의 중점을 F라고 했으니까 여기 좀 뭐 중점 F 잡는 건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삼각형 ACD 넓이를 구해달라. AC, 그 다음 D, 이런 넓이를 구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넓이를 구해간다.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넓이가 좀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BEF, B 잡았고 2점 잡았고 F 이렇게 잡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호, 이런 넓이 되셨죠? 넓이의 K배다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삼각형 ACD 넓이
ACD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밑변 길이 이제 BC를 중심으로 따져보게 되면 길이 자체가 좀 하나 좀 늘어났으니까 2분의 3 이렇게 지금 가로 길이가 좀 됐고요. BC 길이 이렇게 쓸까요? 됐고요. 자, 높이는 어떻게 하죠? 그냥 높이는 그냥 H 이렇게 차려줄까요? H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뭐 2분의 1도 쓸까요?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의 밑변 길이 높이 이런 형태가 좀 차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BF 넓이를 구하게 되면 BC 길이를 중심으로 지금 BC 길이의 2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2배의 BC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1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 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점 잡았으니까 절반으로 줄어 들어가는 그런 높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앞에 삼각형의 넓이가 뒤쪽 삼각형 넓이의 K배다 뒤에다 K배를 곱하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라 이런 뜻인가요? 되셨죠? 뭐 어려운 산수 형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2분의 1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거니까 지우고 BCH 사실 BCH는 다 지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앞에는 뭐 계수 2분의 3 이렇게 남았고요. 뒤쪽을 보면 또 2V가 좀 이렇게 또 약분해서 소거되는가 K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2분의 3배 이렇게 처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내분점의 이제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점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1대 3 이렇게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대 3 전체 길이 쫙 해서 2대 3. 자, 외분하는 위치 관계 1대 3, 2대 3 외분하는 위치 관계 정확하게 좀 표시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치 관계 표시 이번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연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고 x축, y축, 그 다음에 직선까지 모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조금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직선 방정식 자체가 뭐 이렇게 좀 대략하게 딱 그었을 때 직선에도 접하고 x축, y축에도 접한다는 얘기는 요 안쪽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큼지막하게 원이 하나가 있죠. x축에도 접하고 직선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뭐 큼지막한 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접하는. 자, 중요한 부분들은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x좌표, y좌표가 같고 반지름도 이제 똑같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좌표 자체를 이제 a, a에다가 반지름 a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 이때 이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도 이제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이꼴 채로 이렇게 써진 식에서 중심좌표 a, a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해간 것이 뭐다? 반지름 a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자, 루트에서 3제곱 4제곱이니까 5분의 이렇게 곧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를 대입해주면 7a-12 이렇게 해서 절대값 곧바로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a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7a-12가 한 번은 5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절대값이었으니까 다시 한 번 풀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서 이제 두 번은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위의 식을 열심히 풀면 2a는 12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6 해서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식을 풀게 되게 되면 12a는 이꼴 12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1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반지름이 1짜리, 한 번은 반지름이 6짜리인 그런 원이 되겠다. 자, 이런 원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반지름을 이제 제곱해야 되니까 36, 37 파이 이렇게 처리돼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일사분면 x축, y축에 이제 뭐 모두 접한다 이런 얘기해서 이제 중심 좌표를 a, 그다음에 반지름 a 이렇게 놓는 부분들이고요. 직선에도 접하는 거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거듭 강조하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이다.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풀이법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 이런 걸 뭐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해 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출제 빈도가 또 높은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에서 방정식이 나타내주는 도형을 이렇게 옮겼다. 자, 포물선으로 옮겼다. 이렇게 될 때는 y는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을 때는 포물선의 키포인트는 이제 꼭지점을 잘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패턴이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이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꼭지점 좌표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이제 지워서 이쁘게 이제 그냥 이제 꼭지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꼭지점 x좌표 이렇게 좀 찾으면요. 이 값을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y좌표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0 이렇게 처리했는데 역시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6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자, 6을 좀 대입해야 되는데 36 마이너스 72 그러니까
더하기 30인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 6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꼭지점에서 꼭지점 이렇게 옮겨지는 이 부분들이 바로 뭐죠? 평행이동이죠. 그럼 x 값으로는 5만큼 이동했고 y 값으로는 또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이동을 다 했을 때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을 또 이렇게 옮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 옮기면 어떻게 되죠? x에다가 x-5를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2배 되어 있고 y자리는 y 플러스 5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이동해서 이동된 식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x-2y가 되겠고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구했는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아,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 평행인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뭐 기존 직선이 이제 뭐 아무점,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그 중에 아무점 잡아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뭐 거리가 항상 다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좌표가 뭐 0,0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D값은 루트 5분의 00 대입하니까 15 마이너스 15에 뭐 절대값에서 15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5분의 15 이렇게 처리 루트 5분의 15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제곱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D 제곱을 구하게 되면 5분의 15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또 약분하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5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곱은 뭐 숫자를 좀 이쁘게 만들려고 한 것 같고요. 중간에 뭐 뭘까요? 포물선을 좀 어떻게 평행이동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포물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 안 하고요. 이렇게 곡지점을 조사해서 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이제 결과를 구해간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직선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복잡해진 연산이 좀 감이 되고 있으니까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4, 4분면에서 만나야 되겠다. A값을 보면 어떻게 되냐? A라는 것은 뭐 기울기와 관련된 항목을 질문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조금 그려야 되겠네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꼭지점의 X좌표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갔을 때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절편 자체가 오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뭐 이차함수 쭉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이너스 3 처리되겠고 그럼 또 이제 또 x축으로 만나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꼴 7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오호 여기 잡히면 또 1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되죠?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1. 자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4, 4분면이니까 여기 이 두 개의 좌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항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는 이제 직선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직선 자체는 ax 플러스 2a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a에 대해서 정리해서 x 플러스 2하고 더하기 1 마이너스 y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이제 플러스 1. 요 점을 이제 항상 지나는 기울기, 아까 이제 y라고 정리했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A 이렇게 되죠? 기울기 A인 직선,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적인 좌표를 좀 표시해서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2, 오, 위쪽에도 이렇게 점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쭉 이렇게 이제 표시해서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두 직선 사이에다가 그게 되면 4, 4분면 이 지점하고 이제 만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 1을 이렇게 나왔던 점하고 여기 이제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 값이 3 열심히 변할 때 y 값은 1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 좌표는 이제 0,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두 칸 변해 갈 때 y 값은 몇 칸 변했습니까? 4칸 변했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기울기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알파 베타 a 값의 범위 됐을 때 뭐 범위를 뭐 굳이 쓰자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래서 범위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 두 개의 값을 뭐 더하기 해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 해서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평상시에 다른 문제 형태일 때는 뭐 요 2차 함수관이라면 주로 이제 직선이 많이 주어져 있던 것 같은데 요 부분들이 이제 살짝 좀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문제의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거 4사분면이 되는 거니까 y절편, x절편에서 거기 지나는 대략적인 2차 함수 모양 이렇게 이제 그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선에 대한 해석, 항상 지나는 점, 기울기 이렇게 해석해서 됐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만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익숙한 패턴인데 일부러 이제 살짝 변형시킨 면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복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응용 문제에도 대처해가는 실력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의 점 6,8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직선일까요? 라고 돼 있을 때 6,8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될 때죠? 직각 이렇게 될 때죠. 다른 직선들은 이렇게 뭐 긋게 되게 되면 거리가 이제 이렇게 짧아진 거리가 나오니까 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원점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가 됐을 때 수직이 됐을 때라는 사실이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가 이제 6,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기울기가 x가 6분의 8이니까 이게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이제 직선 방식을 좀 구해야 된다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해주겠고 x 마이너스 6 y좌표 8 플러스 8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전체에다가 또 그럼 또 뭐 마이너스 4를 곱하죠. 마이너스 4y는 3의 x 마이너스 6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48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그럼 3x 이항식해서 플러스 4y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 와,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직선 방식을 얻었는데 이 직선하고 원하고 이 점 중에서 또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직선이 나왔는데 원 방정식 거서 직선하고 거리의 뭐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럼 이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열심히 거리를 구해서 반지를 빼서 나온 이 거리가 이제 최소. 만약에 이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최소 구하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 12,6 이렇게 처리해서 열심히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5분의 자 12를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 대입해 주면 12 곱하기 3이니까 36에다가 그 다음 4, 6, 24 이렇게 처리되고 빼기 5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셨죠? 그렇게 된 거니까 절대값을 뭐 50이 사라진 거니까 5분의 10 해서 이제 거리가 2가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2 이렇게 나왔을 때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반지름 길이가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소값 m이라는 것은 2에서 3분의 1을 빼서 답을 해가는 결과. 그럼 3분의 5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구했는데 또 마지막에 3m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분모를 좀 깔끔하게 만들겠다. 그럼 이제 5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학습하면서 익혀야 될 이론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여기 수직되는 이런 형태가 최대가 된다. 요 사실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알아야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직선의 방식 만드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는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때 이제 거리의 뭐 최대 최소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문제라면은 어떻게 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처리한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이제 빼서 최소 반지름 만약에 이렇게 더하겠다면 이제 최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이한다. 뭐 또 이런 내용이 또 가미되어 있는 자 응용이 조금 되어 있는 문제들이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또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을 만난 것 같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을 열심히 긋고요. 원 위의 점에서 이제 접선도 또 열심히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제 A점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되죠? 접선 이렇게 됐으니까 접선이 그려지면 이제 직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접선 방정식은 이제 거의 공식으로 딱 주어져 있는 거니까 구하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런 패턴이니까 이곳에다가 1, 3 대입하니까 x 플러스 루트 3 y는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x 절편이니까 y에다 0 쓰는 거니까 여기 좌표는 뭐 4,0에서 구해가면 되는 뭐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열심히 해서 이제 좌표 구했습니다. 자, 근데 반지름이 이거보다 더 큰 원인가요? 원 열심히 그래서 원의 점에서 삼각형을 만들겠다. 자, 원을 그럼 얼마나 크게 그려야죠? 와, 이거 반지름이 2에다가 4에다가 5면 더 커야 되는데 뭐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려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크게 그렸죠. 자, 이런 점들 잡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점 표시해야 되겠고요. 그럼 B점 표시하고 점 잡아서 이제 삼각형을 만드는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여기 좀 이렇게 연결이 또 그렇죠? 연결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잡아가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부분들 이제 이용해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 주면 되는데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쉽게 또 산수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나름 그렇다면 이제 무지무지 재미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왜냐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길이가 4였고 이게 반지름이 애초에 2였으니까 피타고라스를 통하게 되면 요 길이가 2루트 3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직각 접선이어서 직각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밑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높이를 최대로 할 때 그럼 중심 지나서 쭉 연결할 때 이게 이제 반지름이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에다가 5를 좀 더하게서 높이를 또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즉 2분의 1 윗변 길이 2루트 3 그다음 이제 높이 7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7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 결과를 좀 의외로 좀 깔끔하게 좀 얻어지네요. 7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출제자가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풀어야하라 이렇게 낸 거니까 재미있는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도 그래도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위에서의 접선의 방식, 공식 패턴으로 딱 되어 있는 것 좀 기억해서 A점 좀 빨리 좀 찾아야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당황하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모양에서 표시해가지고, 자, 중심 지날 때, 높이가 이제 최대, 이제 여기가 이제 접선에 수직되는 요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형적인 그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풀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위치 관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 연습장에다가 원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좀 위치 관계 파악하는데 좀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2차 함수의 점 n, n제곱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중심 좌표가 n, n제곱 y축에 접한다면 뭐 x좌표 이제 반지름이 n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원 CN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원에 또 접하는 직선 중에서 표현이 왜 이렇게 어렵게 돼 있습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알겠습니다. y축이 아닌 접선 요걸 얘기해 주는 거죠. 기울기를 fn이라고 한다. 자, 이제 직선제 방정식을 또 기해서 열심히 기울기 구라는 얘기군요. y는 이꼴 ax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x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이렇게 놓고 우리는 n, n 제곱에서부터 반지름 n이다. 이런 관계를 좀 풀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항상 이제 뭐 원과 직선과의 관계, 그럼 이제 뭐로 푼다? 점과 직선으로 푼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좀 접근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히 뭐 이 참수 그래프 그래 제가 쫄았는데 사실은 그냥 중심 좌표 찾고 뭐 반지름이 n입니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에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 제곱 플러스 1 해서 루트 씌우고요. 자, 이제 x에다가 이제 n을 집어넣으니까 an 되겠고 y에다가 좀 n 제곱해서 절대값 딱 처리해주면 되겠고 거리가 n이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n 약분되니까 a-n 해서 절대값 씌우고 요 부분 이제 n하고 이제 여기서 n하고 이렇게 약분된 거죠. 그럼 루트 a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울기 a를 구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해야 되겠군요. a 제곱 마이너스 2an 더하기 n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a 제곱 플러스 1 해서 a 제곱 소구가 되겠고 그러면 2an 처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a 값을 구하게 되면 2n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깔끔하게 구하게 되면 기울기 a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때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fn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fn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딱 그럴싸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f2 곱하기 f3을 구해달라라고 되게 돼 있다는 얘기는 열심히 대입을 해서 2 대입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 대입하니까 4-1에서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다음에는 저 3 대입하니까 2 곱하기 3 처리되면 되겠고 9-1에서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8 소거되면 3 소거되면 되는 거니까 깔끔하게 전체 계산 결과는 1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답을 구했는데 좀 이제 풀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겁주는 요소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와, 그렇다면 출제자가 뭐지 뭐 애를 써가지고 좋은 문제를 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2차 함수 되어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중심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에 뭐 접한다는 거에서 뭐 반지름이 아니다 이런 정보 얻어야 되는 겁 이외에 다른 일이 없었죠. 됐습니까? 자, 원점을 지나는데 이 원에 접한다. 직선 방식 뭐 이렇게 놔달라 이런 얘기죠. 원점 지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원과 직선 관계에서 접하는 거니까 거리를 열심히 한 것이 이제 반지름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가겠고 이때 이제 식을 이제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이제 나온 이 값을 이제 fn이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함수에 정의된 이런 부분 이제 낯설어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입해서 간단한 연산하는 거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16번 응용 문제 조금 낯설어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래도 좀 교훈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ABC에 대하여 연립부등식 쫙 주어져 있습니다. 해가 나와 있을 때, 자, 그 다음엔 또 이제 AB 사이에 뭐 절대값도 있는 식도 하나 더 주어져 있네요. 이때 이제 C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먼저 좀 범위를 좀 표시해 가야 되는데, 이제 아래쪽 식이 조금 먼저 좀 처리할 만한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x에 x-c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범위 표시를 해주면 확실하게 이제 0은 하나 있어야 되겠고 하나는 또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제 대신 이제 범위는 또 표시가 되는데, 자, 어디가 0이고 어디가 C냐 이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겠군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처리해 됐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관여가 되는 거니까 0 오른쪽에 C 이런 형태로 범위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근은 저 위쪽 방정식에서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근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작다 됐으니까 사이 범위 되는데 그럼 요렇게 처리해 가지고 결과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부분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나오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모양 형태를 보게 되면 두 근의 곱 이런 모양이 이제 B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오른쪽 근은 부를 좀 바꿔야 되겠고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근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해졌군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떤 정보가 얻느냐?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숫자는 0보다 큰 숫자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크거나 같아도 되는데 이제 부호 판단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좀 더 정확하게 할까요? 아마 같아도 뭐 그게 상관없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B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C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C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됐을 때 C 이렇게 처리됐을 때 또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C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B 뭐 이런 거고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의 값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A도 이제 관계식을 구해야 되면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해서 이번엔 두 근의 합을 좀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A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2 더하기 2분의 B 해서 이제 관계식을 좀 얻어놓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씩이 좀 더 있었죠? 그렇죠. 절대값 이렇게 되는 부분. 자,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 결과가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미 B 값은 0보다 좀 작다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들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B 절대값 되겠고 B는 0보다 작았으니까 마이너스 B 처리해서 이제 10 이렇게 결과를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좌측에 있는 이제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처리되는데 B 값이 마이너스 4보다도 더 작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b 처리가 되겠고, 그럼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제 2분의 3b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8 처리해서 결과가 좀 나오겠고요. b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으로 풀려서 이 마이너스 2분의 b 결과가 1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분의 b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b 값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8을 대입해 보니까 C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C의 최소값 4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제 뭐 범위 표시는 뭐 이렇게 좀 하나 정도만 이제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나온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처리해가는 부분들이 자 역시 방정식, 부등식은 이론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효율적인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요소가 이 문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주어진 범위 표시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근이 이제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개의 근은 두 근의 곱이 얼마다 B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한 근 마이너스 2분의 B 처리해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범위 표시하는 부분에서 하입 처리해줬고요. 됐습니까? 그곳에서 B 값의 범위도 얻어지고 나중에 C의 최소값 형태 B하고 이제 C하고 관계식도 얻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두 근의 합 역시 또 근과 계수의 관계였고요.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그 식에다 이제 대입해서 나머지 과정을 좀 연산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이제 3개씩이나 되어 있으니까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좀 불편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는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또 이제 무게중심을 또 열심히 구해야 되겠고요. 무게중심이 또 Y좌표를 또 AN이라고 해서, 무게중심은 Y좌표를 결국 구하는 거군요. 자, 큰 틀 보게 되면 2차 함수 있고, 직선 쫙 주어져서 만나는 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겠고, 그죠? 만나는 좌표가 이제 AN, BN,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좌표를 좀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 관계식 뭐 갖다 해서 풀이를 해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n분의 1 x 더하기 n분의 4 처리한 거고 직선에서 n분의 1 x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 뭐 정리해서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4 더하기 빼기 되면서 이 부분들이 n분의 2가 되겠네요. x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n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해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이 두 개 나와서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an 좌표가 알파, bn 좌표가 이제 베타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뭐 근과 계수의 관계 다음에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y 좌표는 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뭐 직선을 좀 이용하면 되니까 직선에 대입하면 되죠. n분의 1 알파 플러스 1 n분의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원점 이제 0,0 됐고, 자, 그럼 이제 곧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무게중심 좌표는 곧바로 갈 수 있겠는데요. y 좌표들 이렇게 합하는 거니까 무게중심은 3분의 해서 이제 더하기 해주면 되죠. n분의 1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고 1 더하기 해서 2 처리 되겠고 원점은 뭐 더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an이라고 한다. 처리를 곧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뭐 3n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처리 되겠고 그 다음에 뭐 3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근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또 가볍게 얻어지죠. 그럼 3n분의 4 더하기 n분의 2 되겠고 이제 3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이게 또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n 되는 거니까 3n 제곱이 되겠고 그럼 여긴 4n 플러스 2가 되겠고 3분의 2 이렇게 처리돼서 an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또 집어넣어서 산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6배에다가 A1, A2. A1도 그럼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뭐 1 집어넣는 거잖아요. 1 대입해주니까 3분의 1 대입해주니까 4에 2니까 6 되겠고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A1 되겠고 A2는요 2를 대입해주면 3, 4, 12가 되겠고 2 대입하면 8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3분의 2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2 더하기 3분의 2 조금 약분해서 써놓고 여기는 6분의 5 더하기 3분의 2 또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됐죠? 이게 산수들이 좀 마음에 좀 살짝 안 드는데 그래도 좀 계산해 볼까요? 3분의 6에다가 8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6분의 이게 그럼 얼마가 되죠? 4가 돼서 6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3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6배의 A1 더하기 A2가 이제 최종 답이라면 6에다가 3분의 8 더하기 2분의 3 이게 좀 통분하는 식들을 좀 잘 처리해 준 거군요. 그럼 16에다가 그 다음에 3, 3은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뭐 25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관계식 자체가 좀 뭐랄까요? 겁을 좀 준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좀 이제 뭐 계수 부분들이 이제 4 더하기 n분의 1, 뭐 직선 자체도 n분의 1x 조금 이제 정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식이지만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뭐 어쨌든 우리가 교점을 찾으려면 이제 갖다 해서 식 정리하는 부분들이고 그걸 뭐 만나는 점 알파 베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좌표 형태 표시가 됐을 때 y 좌표 부분 표시해 드렸고
그곳에서 이제 무게중심 가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두 군의 합 정도만 근거계에서 이용해서 대입해주게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AN들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되셨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숫자 1, 2 집어넣어서 풀이하는 것은 또 무난한 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겁주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한 그런 일이라든지 그리고 한 풀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대단한 작업한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문제 풀어가는데 좀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O를 원점으로 하고 OA를 X축, OC를 Y축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B점의 좌표는 그렇죠. 6, 3 갔으니까 6,3이 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3 좌표 좀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뭐 6,0 되겠고 여기는 뭐 0,3 해서 뭐 좌표 표시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질문 던졌나요?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D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자, OB를요 1대2요? 그럼 세 개 이렇게 좀 나눠줘서 이제 요런 부분에 이제 D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뭐 굳이 공식 써야 되겠습니까? 굳이 공식 쓰지 않아도 X 부분들이 뭐 6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간격이 2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이 좀 처리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되면 간격이 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는 또 그러면 3이었으니까 1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가볍게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뭐 D점 좌표는 뭐 굳이 공식 쓰지 않아도 2,1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공식을 쓰고 싶으면요 0,0 하고 6,3 이렇게 돼서 1대2 이렇게 좀 써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문제 풀이 자체가 뭐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OB를 1대2 간격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굳이 3분의 6 이렇게 3분의 3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요 이제 선분 OD를 지금 저희 D점 좌표가 나왔는데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2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산수를 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좌표를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거 뭐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도 조금 모양적인 요소를 좀 살펴본다면요, 좀 좌표가 이렇게 이제 O점이 있고 D점이 있는데 2대3이라는 얘기는 요 간격을 사실 이제 2배 되는 이렇게 점에서 2점 가면 되죠. 그럼 이제 2대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요 간격을 하나라고 주면 하나, 둘, 두 번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 D점 좌표가 2, 이렇게 됐을 때 반대편으로 이런 간격을 2번 간다는 얘기는 그냥 뭐 좌표를 굳이 공식 쓰지 않아도 도형 좌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또 이 부분이 또 마음에 안 든다면 0,0하고 2,1 이렇게 돼서 2대3 이렇게 해서 외분 공식에 의해서 풀면 되죠. 2-3 이렇게 처리되겠고 쫙 크로스해서 4 되겠고, 이쪽은 뭐 이제 0 되는 거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럼 2-3에서 다음까지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2점 좌표도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CD 직선 방정식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C점 좌표는 0,3 이렇게 되어 있고, D점 좌표가 2, 이렇게 구했던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울기를 좀 구하면 되겠죠? 0에서 2로 갔으면 X가 2 바뀌었고, 3에서 1로 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에서 이제 기울기 처리되면 되겠고, 자, 0,3이 있으니까 그럼 y좌표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뭐죠? 두 번째에서 구한 2점 좌표, 2점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세 번째 식에서 구한 직선을 또 미양식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있고 제로 이렇게 처리했을 때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 절대값을 딱 씌우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 해서 결과를 구하게 되면 또 이제 거리를 또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평면 좌표에서 배워야 될 그런 기본적인 항목들을 질문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 형태를 좀 이용해서 우리가 평면 문제들을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비 길이 1대2 내분점 그냥 도형적인 요소로 곱봐도 구해도 되고요. 좌표에서 하는 부분들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OD 외분점 도형적인 요소에서 이제 곧바로 찾아가는 것도 설명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가는 부분도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죠? 직선의 방정식은 또 무난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부분들도 뭐 공식 패턴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들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첫 번째는 평면 이론들 중에서 가벼운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수만 좀 많은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 위에 두 지점 A, B에서 각각 버스와 승용차가 동시에 출발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5km, 12km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버스는 동쪽으로 1km 매분 1km의 속도로 열심히 달립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뭐 좌표 표시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A 좌표는 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원점으로 잡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2라는 좌표에서 1이 속도니까 뭐 플러스 t 해주고 y좌표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승차는 B 지점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속도로 달린다. B x좌표는 당연히 0이 되겠고요. 그럼 5라는 좌표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3t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버스와 승용차 사이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A, B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를 열심히 구해야 되죠. 자, 루트 이렇게 처리해서 t-12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3t-5의 제곱. 자, 센스 있게 이제 양수가 되게 이제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와, 이게 좀 산수가 그렇군요. 4분의 9에다가 플러스 1에서 t제곱이 되어야 되겠고 호호호 마이너스의 24t에다가 다 마이너스 플러스 15t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그렇군요. 다음에 12제곱 더하기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좀 상당히 좀 복잡한 식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산은요 4분의 13t제곱 처리가 되는 거였고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39가 되는 건가요? 와우, 39t 여기는 그냥 뭐 쓰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함수 형태처럼 이제 쭉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x좌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최소가 되는 부분들 2차 함수가 되어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2에 4분의 13분의 39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지는 거니까 2가 되겠고 이것도 이렇게 약분하니까 3 이렇게 처리되니까 t는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즉 6분 후 이렇게 이제 구해갈 수가 있겠죠. 6분 후 거리가 이제 최소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때와 거리도 모두 그러겠네요. 그럼 이제 t는 6분 후 이렇게 좀 분 후 해서 쓰면 되겠고요. 6을 좀 대입해야 되겠죠. 6을 대입해주면 결과가 좀 어떻게 될까요? 6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6 제곱하니까 뭐 36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어떻게 쓰나요? 그래서 36 쓰나요? 36 이렇게 쓰면 되겠고 더하기 6을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약분해서 3, 3은 9 마이너스 5 그럼 이제 4가 되나요? 그럼 4제곱 해서 그럼 16이라 써야 되나요? 4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그냥 6제곱 놨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4해서 이제 이 공통 튀어나가고 여기가 9에다가 여기가 또 4가 되나요? 그럼 이제 1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2루트 13 해서 그 결과가 최소 거리가 2루트 13km 이렇게 이제 답으로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뭐 숫자 자체가 좀 이렇게 생각만큼 진짜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이렇게 좌표 형태로 해서 이제 표시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역시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좌표를 잡아서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계속 좌표가 늘어나겠고 5에서부터 이제 요 이제 좌표가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양에서 그다음 이제 거리 구해가는 공식이 이렇게 좀 들어가고 정리해서 이제 이 함수는 이제 판단하면 되겠고 그죠? 그냥 꼭지점의 x좌표 이런 간단한 기본 개념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좌표 잡는 부분 이 부분만 강조 드리니까 그 부분 집중해서 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점 t, t 제곱 그림 좀 볼까요? 여기 좌표군요. t, t 제곱 x축의 점 q, y축의 점 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 POQ 알겠고요. 이때 이제 PO 길이하고 PQ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가 이제 이렇게 좀 같아져야 되는 건가요? 자, 여기가 이제 t, t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뭐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니까 여기 뭐 2t, 제로 뭐 이렇게 가볍게 처리되는 그런 좌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 뭐 별거 아니네요. 자, 삼각형
자, PRO 이 부분에서는 RO하고 RP 요건 좀 살짝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Y좌표 부분 이제 모르니까 0,Y 이렇게 놔야 되는데 자, 요거는 RO 길이하고 RP 길이가 이렇게 같다 해야 되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RP 길이가 t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t 제곱에 제곱한 결과가 y 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전개하게 되면 t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y 더하기 t 대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y 제곱 소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t 제곱 y는 이퀄 그럼 t 제곱 공통에 이제 1 더하기 t 4제곱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공통 끄집어내면 이제 이게 좀 약분되는 거니까 그냥 y 값 자체는 2분의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r점 좌표도 나온 것 같습니다. r점 0,2분의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좌표 표시들이 조금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와, 넓이를 TT 이렇게 됐을 때, 자, 넓이가 좀 같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넓이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삼각형 OPQ 이 넓이를 좀 먼저 구해볼까요? OPQ 이렇게 구해가는 넓이. 자, 2분의 1이 됐고, 밑변 길이 2t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높이는 P점 이제 Y좌표를 쓰면 되는 거니까 T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삼각형 ROP 이렇게 좀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이번에는 RO 길이를 이제 밑변으로 좀 쓰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했던 2분의 T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P점에 이제 X좌표 부분이니까 T 이걸 이제 높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결과가 좀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분의 1은 좀 지워가면서 2t 세제곱 쓰겠고 여기는 이제 2분의 t에다가 t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t는 하나 좀 더 소거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요. 2를 곱하기 해주면 4t 제곱은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t제곱은 3t 제곱이 있으니까 t제곱은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는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t값은 얼마? 유리화도 좀 필요하겠네요. 3분의 루트 3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게 좌표, 와, 그럼 이제 지금 좌표만 좀 표시를 잘하면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도형적인 측면에서 P점 좌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인데 Q점 좌표 굳이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이제 뭐 2t,0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가운데 부분 되면 대칭 구조 모양 형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좌표 금방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R오, 그 다음에 RP 길이 거리가 갖다 됐으니까 거리 갖다 주기 식을 쓴 거죠. R점 좌표를 몰라서 0,y 놓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y 정리해서 R점 좌표 찾아가겠고 그 다음 뭐 넓이 구해가는 식은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세워간 거니까 뭐 특별한 식 보이지 않고 풀이를 좀 진행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 도형적인 요소에 좌표를 표시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좀 어렵게 보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 통해서 함께 풀이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면에 두 점과 원위의 점 P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하하 그럴싸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군요. 대략적인 이제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원 위에 있고 원 밖에 점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런데 이제 점을 하나 잡아서 P점 잡아서 이렇게 거리해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을 하라. 이런 얘기죠. 이런 값이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P점 이제 움직이게 되게 되면 PA 제곱도 변수가 있겠고 PB 제곱도 변수가 있어서 마구 길이 자체가 이제 양쪽에서 변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값이 최소가 되는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AB를 연결하게 되면요 이렇게 좀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 PAB 이런 관점에서부터 살펴봤을 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자, AB의 중점 M 이런 거 하나 만든다면 2배의 어떻게 되죠?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 이런 형태의 이렇게 된 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 중선 정리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알면 이제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AM 이 부분들은 이제 고정된 값이 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PM 길이 요 곳만 이제 어떻게 해주면 이제 최소가 될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당연히 원이라는 것은 도형적인 관점 정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점의 관점 즉 중심에서부터 이런 개념이니까 M하고 쭉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만나는 요 점이 이제 P가 되면 되겠죠. 즉 중심에서부터 M까지 거리를 열심히 구해서 반지름을 빼면
이때 이제 PM 길이가 이제 최소가 돼서 전체적인 값이 최소가 되는 그런 형태의 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럼 좌표를 좀 2,5, B점 좌표 4,1, 이제 M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중점 좌표는 6 이렇게 그러니까 3,3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AM 제곱도 이제 미리 그럼 구하죠. 구해놓게 되면 1제곱 이래다가 그러면 5, 3이니까 2제곱이니까 4 이렇게 돼서 5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럼 이제 OM 길이도 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OM OM 구해야 되죠. OM 길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맨 처음에 이제 원 방정식에서 반지름이 일자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빼기 1 이렇게 처리. 아이고, OM 길이 그 다음에 빼기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건 이제 PM 길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서서히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이런 부분들은 2배의 AM 제곱한 결과가 이제 5 돼 있으니까 더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PM 길이에 또 이제 제곱을 해야 되죠. 와, 요걸 좀 제곱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네요. 그럼 이제 제곱하면 2, 9, 18에 19 빼기 그 다음에 6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오, 좀 요거 요상한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되네요. 그죠? 2배에 그럼 여기가 이제 24 되겠고 마이너스 6루트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전체적인 결과는 48 마이너스 12루트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2번 마지막 문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런 요소. 그죠? 이제 두 변 길이가 막 요리조리 바뀌어가게 되면 뭐 고정되어 있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풀이하기 좀 곤란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바뀌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언제 최소가 될까 생각이 좀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좀 중선 정리 배운 이론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 속에 녹아 있으니까 중선 정리가 좀 잘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럴싸하게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22번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좀 이해 잘 됐길 바라고요. 그 앞에도 좀 아이디어적으로 객관식 문제에 조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했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